베스타펜의 그 하드타이 온도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드불은 무엇을 잘못했냐? 사실은 다 망가진 거죠. 자, 오늘은 어제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가장 핫했던 마지막 장면인 막스 베스타펜의 고위 충돌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피아스트리나 노리스가 1-2로 그랑프리를 우승한 것보다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녹화의 내용에 대한 소스는 포멀 1.D라는 독일 사이트를 많이 좀 보고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인 ORF의 인터뷰나 또 몇 가지 기사들을 읽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쿠팡을 보고 싶은데 쿠팡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사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중계가 돼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다는 점, 그거는 반영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떻게 이 고위 충돌 논란이 생겼냐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제 안토넬리가 이제 레이스를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됐고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러 들어왔어요. 막스의 경우는 하드 타이어로 유일하게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 하드 타이어를 레드불 팀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피아스트리가 베스타펜이 하드 타이어를 썼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리스타트 전에 마지막 몇 코너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베스타펜의 하드 타이어 온도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드 타이어는 이런 롤링 스타트나 리스타트에서 굉장히 좀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로 많이들 아실 거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클레어와의 1번 코너에 접촉이 있었는데요. 하드 타이어 영향으로 베스타펜이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차가 미끄러졌죠. 그 부분을 아마 중계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스튜어드는 두 명의 드라이버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당한 경쟁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장 차이가 있죠. 르클레어는 베스타펜이 와서 박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시상식 전에 서로 얘기하는 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No, we touched here. I was just trying to make some things. 베스타펜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와서 박았다고 강하게 팀 라디오로 얘기하는 상황을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냥 이거는 레이스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부딪힘에 다 스튜어드가 반응을 한다면 레이싱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이제 해설에 보면은 베스타펜이 라인을 변경한 것처럼도 보인다라고,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도 있음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접촉 이후에 결국에는 르클레어가 인라인을 잘 방어를 했고 3위로 도약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러셀이 뒤따라 붙으면서 이제 세 대의 차량이 거의 이제 나란히 1번 코너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베스타펜이 르클레어를 추월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옆에 런오프 구역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을 이제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의도적으로 트랙을 이탈을 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스튜어드가 조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드불 팀이 페널티를 예상을 하고 베스타펜에게 러셀을 통과를 시켜라 라는 팀 오더를 내립니다. 좀 내부적으로 좀 다투는, 베스타펜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내두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2번, 3번 코너를 계속 통과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겼고 이제 5번 코너까지 왔는데 5번 코너에서 결국에는 충돌을 하게 돼요. 베스타펜과 러셀이. 근데 4번 코너 나오면서 베스타펜이 가속을 늦추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러셀이 이 타이밍에 추월을 시도할 때 베스타펜이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이 다양한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베스타펜이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드 챔피언이었던 로즈베아크 같은 경우 그 블랙 플래그를 줘야 된다, 바로 실격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위험했고, 제가 보는 ORF 방송에서도 오스트리아 중계 방송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깜짝 놀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반응.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고의 충돌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페널티, 10초 페널티를 부여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타펜이 오히려 이제 논란을 야기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르클레어와의 충돌에 대해서도 그렇고 러셀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인정을 하는 게 없어요. 본인의 어쨌든 실수가 있었고 하드타이어라는 특성 때문에 본인이 사실 르클레어를 막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거를 역이용해서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충돌을 유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바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셀과의 충돌에 대해서 고의성은 사실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심을 사게끔 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게 바로 그 이후의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UK와의 인터뷰에서 베스타펜은 접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짓들이 재밌냐, 이런 식의 대처를 좀 미숙하게 했다. 러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타펜 같은 지금 최고의 드라이버가 그런 식의 레이스를 보여주면 젊은 꿈나무 레이서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롤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베스타펜이 내가 다음번에는 러셀한테 휴지 가져다 줄게, 그러니까 왜 징징대냐,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비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4회 월드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챔피언 라이크 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날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드라이버 오브 더 레이스가 사실은 베스타펜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다 망가진 거죠. 옛날에 바쿠에서 베텔이 충돌을 야기시켰던 것과 또 97년에 이제 미켈 슈마커가 충돌했던 것, 이것보다 더 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그런 해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자리를 비켜주려다 보니까 일어난 충돌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만약 그랬다면 인터뷰에서 막스가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내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수는 없어요.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인정을 뒤로 하고 막스가 좀 오히려 언론에서도 상대를 비꼬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쳐질 필요가 있다. 물론 대단한 드라이버라는 걸 인정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제 토토 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랙에서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스 베스타펜이 고의적으로 복수심에 의해서 충돌을 했다, 러셀에게 박았을 거라고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내주고 재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게 바로 토토 볼프거든요. 상대팀 감독인데, 앞으로 베스타펜과의 이제 계약이 열려있기 때문에 토토 볼프가 막스한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베스타펜은 5번 코너 충돌에 의해서 10초 시간 페널티와 또 3점의 슈퍼 라이센스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로 인해서 최종 순위는 11로 하락을 했고요. 슈퍼 라이센스 벌점이 11점이 되어서 이제 12점이 출장 정지인데 1점만 추가하면 출장 정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페널티가 너무 가볍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도 있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막스가 잘못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드불은 무엇을 잘못했냐? 일단 너무 섣부른 판단이 있었다.
선제적으로 페널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5번 코너에서 충돌을 유발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너무 쫄지 않았나. 그 레이스 엔지니어들은 이 드라이버들이 조금 평정심을 찾지 못할 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분노를 더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레드불의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타이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지막에 장착한 타이어가 하드 타이어였죠. 이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 하드 타이어였다라고 레드불에서는 밝히는데 사실은 소프트 타이어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하드 타이어가 마지막 옵션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소프트 타이어가 이미 7, 8바퀴의 주행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면 성능 저하로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팀들은 두세 바퀴 정도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나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바로 직전에 장착하고 있었던 것도 소프트 타이어였거든요. 왜냐면 3스톱을 했기 때문에 막스가 이날 사용한 타이어가 미디엄 소프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미 소프트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도 한 6바퀴 정도? 6, 7바퀴 정도 활용을 하고 있던 타이어였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피트인을 안 하고 세프티카 프레이즈를 마치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도 이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맥라렌 듀오는 막스를 제쳤을 거고 이제 르클레어와의 4위, 3위 이제 경합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3위 또는 4위로 레이스를 마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참고하고 있는 포뮬 라인스 DE 사이트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4위 정도로 저는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지혜로워진다.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맞지만 일단 최종 순위 3위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 당시에는 레드불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스에게 안타까운 거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팀이 하드 타이어를 예를 들어 줬다고 해도 이날 레드불만큼 눈부신 이 작전을 수행한 팀은 없었거든요. 바로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레이스 중반까지는 우승까지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3스톱 전략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 그 3스톱 전략을 제안을 한 게 어쨌든 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위를 지키려고 2스톱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우승을 원하는 드라이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우승시켜주기 위해서 타이어를 하나 더 소진을 하는 리스크를 감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세프티카 프레이즈가 나오는 거는 유감이고 굉장히 언럭키한 상황이 됐죠. 베스타펜한테는. 그래서 그 결과로 불행하게도 하드 타이어를 장착하는 어떤 코미디가 발생이 됐고 최종 순위 10위까지 밀리게 된 건데 사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3스톱을 한 것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 전략을 막스도 결국에는 동의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막스가 거기에서 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떠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팀에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2022년, 2023년에 너무나 좋은 성과를 레드불이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이나 베스타펜이 기준치가 너무 올라갔다 라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지금도 충분히 상위권에 있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컨스트럭처 우승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노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레드불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드불만큼 막스한테 지금 차량을 맞춰주는 팀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맥라렌은 당연히 차가 좋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페라리나 메르세데스로 막스가 간다고 하면 막스는 지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막스가 지금 르클레어랑 같은 팀메이트다. 그러면 르클레어를 일방적으로 죽이면서 막스한테 차량을 맞춰주진 않을 거거든요, 페라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알다시피 뭐 트노다도 트노다지만 페레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화가 되고 퇴물이 된 게 아니라 차량 자체가 막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막스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막스가 우승하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십도 우승하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막스한테 맞춰줘도 어차피 컨스트럭터 우승을 하니까 팀은 막스한테 맞춰주면서도 우승 가능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레드불은 이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될 거고 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키한테도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차량을 제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무 막스 의존도가 높다. 물론 막스가 그만큼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좀 방향 설정이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막스가 우승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만 안 일어나면 사실은 우승권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근데 과거에 선두팀에서 한 팀에서 두 드라이버가 정말 비슷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제3의 드라이버, 3위에 있던 드라이버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2008년 같은 경우에도 해밀턴과 알론소, 맥라렌이 진짜 압도적인 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3위였던 라이커넨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거는 해밀턴과 알론소의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부지리로 뭐 3위에 있던 드라이버가 우승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막스는 50점 정도의 차이를 선두권과 유지를 하기만 해도 막판에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점 밖으로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스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오늘의 좀 제 개인적인 해석과 또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좀 그런 여러 가지 아날라이스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예정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같이 포뮬러1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